도사는 무엇이냐? 바람을 다스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가련한 사람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왕의 거울은 내가 가져가마. 전국 도사들에게 전우치를 잡게 하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사기꾼을 다룬 범죄 영화 범죄의 재구성, 우린 또 이력서가 되니까. 도박을 다룬 범죄 영화 타짜를 만든 K4 무비의 거장 최동훈 감독. 잘하네. 타짜니까. 감독은 데뷔작과 차기작이 성인을 위한 영화였다면 그 다음 작품은 전 세대가 즐겁게 볼 수 있는 오락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아주 오래전에 삼국유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단편 시나리오를 썼는데 돈이 없어서 못 찍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타짜 촬영이 끝나고 그때 못 만들었던 삼국유사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고전인 전우치를 주제로 코미디 모험극을 계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영화 곳곳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설정들이 숨겨져 있죠. 자, 그럼 명대사 제조기 최동훈 감독이 만드는 코믹 도술 판타지 액션 영화 전우치에 담긴 감독과 배우의 디테일,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TMI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태초에 하늘 깊숙한 감옥엔 요괴들이 갇혀 있었다. 영화는 이 세계관의 주요 정보를 내레이션으로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내레이션은 이런 여자 아니란 말이에요. 난 한단 하는 사람이야. 여보, 지금도 하고 있잖아. 타짜에서 고강렬과 러브라인을 만들다가 이번에 순양과 맏며느리가 된 김정란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림이라곤 일평생 방석위의 동양화밖에 모르시잖아요. 인트로의 감옥은 도저히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촬영이 다 끝난 후 통 CG로 만들었습니다. 요괴들의 마성은 다시 깨어났고 표운대덕의 피리는 사악한 기운을 묻혔다. 피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12지 요괴 중 양요괴가 끝판왕인 화담의 전신입니다. 요괴를 잡는다 스님이 재밌었겠네요. 신선일 때. 언제나 반가운 58년 개띠 오명규. 네 알바비 난리다. 아니 송영창 배우. 최동훈 감독답게 대사들이 빈틈없이 쏟아지는데요. 송영창 배우는 이 긴 대사를 NG 없이 한 번에 쭉 소화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현장에 있던 돌고래 소품을 발견하고 이런 즉흥적인 연기까지. 도파민 성분 들어가고 내가 기억이 다시 돌아온 거 신선으로. 감독이 송영창 배우를 캐스팅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감독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섞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범죄의 재구성과 타짜, 도둑들, 암살 등 거의 모든 작품에서 플래시백이나 플래시 포워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영화는 비교적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으나 크게 보면 현재의 신선으로 시작해 회상하듯 과거로 넘어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내일쯤 되면 구름이 다 빠질 때입니다. 높은 도력과 뛰어난 의술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화담 선생. 화담의 모티브는 조선 중기의 유학자 화담 서경덕 선생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감독과 배우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김윤석 배우가 즉흥적으로 화장지에 선비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 화담의 헤어스타일을 설정했다고 하네요. 딱 반만 웃겠구나. 아직은 노파의 이 대사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화담. 요괴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하러 화담을 찾은 새 신선. 이곳은 문경의 KBS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세트는 있지만 조경이 되어 있지 않아 이 대나무들을 전부 다 심어 숲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고생도 그 바보 같은 새 신선들 때문이죠. 각각의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전부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차가 좋습니다. 살살살살 간지르는 게 뭐랄까.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런 요괴를 잡으러 화담이 나섭니다. 문에 쓰여진 좌자는 화담이 좌도방임을 의미합니다. 좌도방은 삼국 사기에 나온 도교 수련법 중 하나입니다. 그릇된 도, 환술, 요사스러운 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도를 수련하는 우도방과는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전우치와 그의 스승
천관대사가 우도방에 속해 있는데요. 사실 조선시대에 화담 서경덕 선생이 전통 우도의 대가였다고 하네요. 저 지붕에 뭐가 있는데요? 요괴가 나타난 걸 신선보다 개가 먼저 알아챘다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개가 짖는 오디오를 넣었습니다. 요게다. 감독이 이 영화를 구성하며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두 인물이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맞수임을 교감하는 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새 신선들보다 화담이 더 중요한 인물임을 암시하기 위해 달구지를 밟고 올라가 신선들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 화살은 우리 게 아니냐? 뵙겠습니다. 망나의 전우치입니다. 화살을 받은 화담의 표정과 타이틀을 연결해 이 영화는 화담과 전우치의 대결 구도임을 미리 암시했습니다. 시간은 화담이 요괴를 잡으러 나서기 전 더 과거로 넘어가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CG 같지만 배우들이 전부 와이어에 매달려 실제로 내려오며 찍은 후 구름만 CG로 입혔습니다. 하루 종일 딱 이 두 컷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똘똘하구나. 이곳은 왕의 남자를 찍었던 부안 영상 테마파크의 세트입니다. 멋과 풍류를 즐기고 예술을 사랑하는 잘난 척쟁이 한량 전우치. 가락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강동원 배우는 이 장면을 찍으면서 비로소 전우치의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거의 촬영 중반에 찍었는데 말이죠. 왕은 고개를 들라. 왕 역은 타짜에서 예림이를 외치던 호구 권태원 배우가 맡았습니다. 예림이! 우리 오래 가자. 전우치의 목표는 최고의 도사를 상징한다는 청동 거울입니다. 망나니 전우치! 너무나 흥겨운 궁중 악사들의 신들린 음악. 감독의 전작인 타짜에서 음악을 만들었던 장영규 음악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호리병 목에 선을 긋자 왕의 목에도 선이 그어집니다. 실제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고 귀엽게 협박 정도만 한다는 설정이죠. 왕의 거울은 내가 가져가마. 그렇게 그림 속의 말을 타고 호련히 사라지는 전우치. 이 장면이 유일하게 원작 전우치전에서 그대로 따온 이야기인데요. 왕을 농락하고 족자 속으로 사라졌다는 짧은 글을 그대로 실사화했습니다. 이제 거울을 구했으니까 청동원만 구하면 되는데. 전우치의 짝패 개사람? 초랭이. 감독은 개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 상상이 안 돼서 시나리오가 잘 안 써졌다고 하는데요. 유해진 배우를 캐스팅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잡히고 시나리오가 술술 써내려가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감독은 빈틈없이 말을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하는 배우를 좋아합니다. 전우치는 최고의 도사가 되기 위해, 초랭이는 그런 우치의 도술로 인간이 되기 위해 청동검을 구하려 합니다. 이 청동으로 된 기물들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천부인에서 따온 설정인데요. 천재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주어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는 세 가지 인수입니다.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은 각자 풍백, 우사, 운사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청동검과 거울은 일종의 메커핀입니다. 중요한 척 등장하지만 영화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저 전우치와 초랭이에게만 중요할 뿐입니다. 네 정체 알고 나면 후회한다. 초랭이의 진짜 정체를 알기 전 미리 던져놓은 복선입니다. 평양에 참 명망 있는 도사가 한 명 있다 그러던데? 평양 도사라고 하면서 왜 서울 말을 쓰는 경상도 사람 같은 걸까요? 왜 이놈 전우치! 하담 선생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 씬의 액션은 싸움 자체보다는 전우치에게 부적이 필요하다는 것과 초랭이는 능청스러운 힘캐라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구성한 장면입니다. 부적으로 만든 봉은 서유기의 여의봉에서 따온 것 같네요. 2009년에 이렇게 화려한 CG를
감독은 두 인물이 함께 걸어가다 한 명이 말로 변하면 다른 한 명이 아무렇지 않게 타고 가는 장면을 꼭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몰핑으로 멋있게 변할 수도 있었겠지만 초랭이답게 그냥 뻥튀기 터지는 느낌으로 어설프게 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밖으로 연결되는 카메라 워킹은 실제 가마 안에서 찍은 게 아니라 가마의 한쪽 벽만 만들어 세워놓고 찍은 컷입니다. 절에 가는 과부를 보쌈해 대감댁에 넘겨주고 청동검의 행방을 알아내려는 전우치. 과부가 집안을 망치지. 하지만 과부의 집안에서는 산적들을 섭외해 과부를 죽이려 하죠. 뭐냐 저 저 과부를 탐내나? 참. 말에 기가 막힌 말하는 연기. 말을 몇 시간 동안 클로즈업으로 쭉 찍어둔 후 말의 입모양과 표정을 보고 대사를 써서 후시로 입혔습니다. 자,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줘. 손가락 한번 튕겨봐. 초랭이가 산적들과 열심히 싸우는 동안 우치는 언젠가 당신 같은 분이 계실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의식의 흐름이죠? 과부는 도끼병에 금사빠였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소이다. 수고들 했네. 감독의 전작 타짜에서 얄미운 고니 삼촌 박수영 배우가 보이네요. 전우치가 과부를 곱게 넘길 리 없고 대감 역시 청동검을 그냥 줄 리가 없죠. 이놈이 여자를 잘못 가져왔구나. 집안에서 싸우는 그림자는 다른 곳에서 촬영한 소스를 문에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높은 담벼락과 넓은 마당이 있는 한옥을 찾지 못해서 이 모든 걸 오픈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피리가 더 좋은 건데 우치에게 지금 피리 같은 게 보일 리가 없죠. 인간의 몸으로 숨어 들었다던 12요괴 중 쥐요괴. 요괴는 미술팀이 디자인을 한 후 특수분장팀이 더미를 제작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CG팀에서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얼굴 근육까지 움직이는 메카니컬 더미와 막 던져도 되는 일반 더미까지 두 개를 만들어 사람이 직접 들어가 연기하고 액션은 CG로 만들었습니다. 이 더미를 뒤집어 쓰고 연기를 하면 30분 만에 탈진해버리니 액션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나도 이제부터 좀 변해볼까? 촬영 시기가 한겨울 엄청나게 추운 날이라 온몸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와이어 액션을 하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붕의 기와가 전부 얼어붙어 미끄러워서 서 있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기와 사이사이에 모래주머니로 발판을 만들어 찍은 후 CG로 모래주머니는 전부 지웠습니다. 강동원 배우의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거의 모든 액션을 대역 없이 와이어를 타며 소화했습니다. 12줄의 와이어를 몸에 감고 사방으로 당겨가며 벽을 타는 연기를 했는데요. 야, 괜찮아? 벽에 옆으로 서는 건 CG가 아니라 실제 와이어에 매달려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뒷걸음질 치거나 다른 벽으로 옮겨가는 두 컷만으로도 준비부터 액션까지 대여섯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네요. 단순히 와이어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선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강동원 배우는 정두홍 무술감독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기가 막힌 동선을 표현했습니다. 와이어뿐만이 아니라 요괴는 CG로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없이 혼자 액션을 해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었는데요. 강동원 배우의 뭘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감독은 그냥 마음대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CG를 그려 넣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유해진 배우는 와이어에 묶인 채 실제로 벽에 이렇게 막 부딪혔습니다. 이 벽의 표면은 실제 돌이 아니고 탄성이 있는 스티로폼 재질이긴 한데 속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이렇게 부딪히면 아픕니다. 쥐 요괴가 피리를 불자 귀를 막고 괴로워하는데요. 우치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는 걸 보면 도력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화담이 피리를 불 때는 전우치도 괴로워하는데 표훈 대덕은 별 반응 없이 유유히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부적을 쓰는 우도방이 아직도? 사실 부적은 우도방이 아니라 좌도방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우치는 우도방의 핵심 인물인 청관대사의 제자임에도 부적을 사용하는데요. 이후에 신선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수행이 목적인 우도방이 어째 요사스러운 술법을 제자한테 가르칩니까? 가르친 게 없습니다. 뭐 도술에 있어서는 천재라는 말입니다. 도사한 놈하고 이상하게 생긴 놈이 피리를 가져갔답니다. 감독은 시나리오 쓸 때부터 킥킥대며 이 대사를 써두고
이후에 바로 이상한 표정을 붙여 넣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꿈처럼 허무한 건데 그걸 모르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거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을 초랭이가 말해주네요. 없어진 우도방 사당입니다. 한편 전우치를 찾아 나선 화담과 신선들.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인 청관대사의 공간으로 가는 길은 우도방 사당 속의 그림으로 통합니다. 왕을 농락하고 그림 속으로 사라진 전우치의 도술과 연관지은 설정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뭐? 네가 전우치란 놈이냐? 이 화살촉은 고무로 만든 소품입니다. 이 강아지는 오디션을 통해 여러 개 배우들 중 가장 연기를 잘하는 아이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나올 클럽에서 사람 사이를 잘 빠져나가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연기를 완벽히 해내는 강아지를 뽑았다고 하네요. 이놈이 어디다가 눈을 똑바로... 이날 이후 이 신선은 500년이 지나도 전우치를 싫어하게 됩니다. 아 싫어! 난 걔 얼굴도 보기 싫어! 감독은 청관대사의 공간을 설정할 때 현실과 비현실이 섞인 오묘한 곳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연못 위의 집이나 바위 산속 등 여러 이미지를 떠올리다가 회의를 거쳐 수직으로 솟아있는 높은 봉우리 위로 설정했습니다. 저 같은 아저씨들은 모털도사의 누덕봉이 생각나겠죠? 이 씬은 지상 8m 높이의 지대에 지은 야외 세트에서 촬영 후 CG로 합성해 만든 컷입니다. 내가 걔인지 어떻게 알았지? 개가 헤엄치던 물에 그대로 들어가 물 먹어가며 연기를 한 유해진 배우. 한겨울에 야외 세트에서 물에까지 빠졌으니 얼마나 추웠을까요? 실제 다리가 풀려 넘어진 NG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이 장면까지만 찍고 청관대사 집과 마당은 세트를 그대로 실내로 옮긴 후 찍었다고 하네요. 제가 세상에 빛이 되고 싶습니다. 좌도왕 당주께서는 피리를 갖고 싶으신가 보군요. 진지하게 주고받는 대사를 마치 탁구를 보듯 지켜보는 새 신선. 감독이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이 장면을 웃기겠다는 생각으로 비장하게 만든 코미디 컷이라고 합니다. 도사들 중에 요괴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기한 후 피리를 합성한 컷입니다. 5명의 시선을 하나로 모으는 게 어려웠다고 하네요. 반만 얻는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 얻었다가 오랫동안 기다리는구나. 노파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의 새 마녀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옆구리에 복사꽃만 안 피면. 난 돌을 닦는 사람이다. 복사꽃이 여성을 말하는 줄 알고 버럭하는 화담. 백날 또 닦으면 뭐래? 가게가 누군지도 모르는. 과거 무당이었던 치매 노파의 말이 신경 쓰이는 화담입니다. 상처에서 떨어지는 녹색 피. 이제서야 본인이 기억을 잃은 요괴였음을 깨달은 화담은 제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 역시 혹한의 추위를 뚫고 촬영했는데요. 화담의 가죽 신발이 얼어서 접혀 부러질 정도로 추웠다고 하네요. 이제 집이 작구나. 이 과부가 집에 가면 혹시 죽을까봐 다시 오신 건가요? 감독은 이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마침 TV에서 하는 공동 경비구역 JSA를 보고 바로 이 갈대밭을 로케이션 했습니다. 아직 바다라는 것을 못 봐서 그게 아쉬워요. 이게 바로 이 바다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찍었습니다. 갈대밭에선 추워서 난리였는데 이 옷을 그대로 입으니 여기서는 더워서 난리였다고. 갈대밭에서는 옷고름을 단단히 묶어놨는데 바다에선 풀어져 있다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그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다와 갈대밭을 오가는 컷은 특별한 CG 없이 컷으로 연결했습니다. 주먹 쓰지 말라고 스승님이 크게 타일렀는데.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 두 사람? 괜찮으신지. 이 대사는 당연히 전우치에게 한 말인데 괜찮아요. 금방 끝날게. 금방. 초랭이는 본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리의 주인이다. 초랭이와 마찬가지로 화담 역시 본인이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훈대덕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아무리 표훈대덕이라 한들 독을 마셔버린 청관대사는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원래
과부자를 틀고 앉아 주화 인마에 빠진다는 설정이었는데 이대로 계속 앉아있다는 게 어색해서 김윤석 배우의 아이디어로 스타워즈의 오비완 케노비처럼 사라져버리는 설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감히 스승을 해하고 피리를 훔쳐. 엄청난 실수를 하고 땅에 떨어진 새 신선은 죄인에게 족쇄를 채우거나 그림 속에 가두거나 부러진 피리를 붙이는 것 정도만 할 수 있는 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놈이 스승을 붙여. 겁고가 비싸라. 이 대사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 소지왕의 에피소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피리. 그 저렇지만 가두니까 피리까지. 본인을 표혼 대덕이라 착각한 화담은 웃으며 본인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500년이 지나고 3명의 신선은 각자의 취향대로 중, 무당, 신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깨져요? 무당이 보관 중이던 호리병이 깨지고 봉인해 놓은 요괴가 탈출한 상황. 찾았다는 얘기는 내가 안 했나? 병원 앞에서. 토끼 요괴 여의사 역인 선우선 배우는 이 영화 촬영 중에 드라마 내조의 여왕으로 떡상하게 됩니다. 이곳은 예전에 전라북도 도청이었던 건물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냥 요괴가 나타났다 잡아달라. 그럼 전우치를 그림에서 꺼내려는 새 신선. 이 씨는 익산의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주문은 부적 대백과라는 책을 보고 내용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진지하나 보는 사람은 웃긴 이 동작들은 배우 3분이 놀면서 만들어낸 동작이라고 하네요. 저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동작은 송영창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전우치의 의상은 한복처럼 보이지만 서부극에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상되도록 갓과 목도리를 설정했습니다. 벼슬 줄게. 영관대소 플러스 권렴대장. 권렴대장은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정의 직함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의 연회를 기획하고 관리하던 직책이라고 하네요. 내가 아직 청동검도 못 찾았는데. 아직도 총동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전우치. 이때 요괴가 등장하고 안 싸웁니까? 부적이 없어. 부적이 없는 우치는 요괴의 상대가 되지 않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될까요? 전우치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온갖 TMI 2탄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